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분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분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을까를 살펴본다면은, 이제 첫째로 기질적인 부분을 조금 말할 수 있어요. 이 분열성적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타고나게 자극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청각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쿵쿵쿵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보통 사람은 이 쿵쿵쿵 하는 게 오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청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 쿵쿵쿵 하는 게 자기에게 10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청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그 옆에 있는 소음들이 되게 공해가 될 수 있죠. 되게 힘들 수 있죠. 옛날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오해영, 또 오해영인가? 뭐 그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녹음 그 감독?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영화나 뭐 프로그램에 그 녹음 감독, 이렇게 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면은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사는데, 이 청각적인 사람들이 그 보통 사람이 듣는 소음들을 듣고 살기를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분열성적인 사람의 그 기질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거나 어떻게 왜 그랬어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보통 애들은 엄마가 좀 하지 말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게 하지 마 그러면은 너무 왜 이렇게 힘들고,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외부에서 오는 이 파도들, 소리들, 자극들이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의 양육자가 좀 터프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아이는 되게 민감하고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인데, 엄마는 둔감하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하지 마.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런데 아이는 그 소리가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힘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쓰나미처럼 들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나게 예민하게 태어난 데다가 양육자와 기질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은, 외부의 위협이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요, 적응을 하려고 해요. 적응을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소음, 그 자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점점 마음으로부터 뭔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자극과 나 사이를 뭔가 심리적으로 방어막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것의 그 자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내가 막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이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왜곡시키고 위협하는 그런 거야 라는 생각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자극에 대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민하고
자기가 잘 이렇게 잘 반응해주지 않고 터프하게 자신을 밀고 들어오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막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은 대체로 이 분열성적인 사람들의 가정을 본다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우리 집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우리 집은 되게 조용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상호 간에 이 정서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없는 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서로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엄마와 자녀도 그다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녀와 자녀끼리도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날마다 시끄럽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집이 좋은 집이냐, 이렇게 조용한 집이 좋은 집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막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집이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어렸을 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이렇게 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태도를 서로 보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익혀야 되는데, 이 분열성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그걸 못 익힌 거예요. 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면은 상호작용의 부재 속에서 그것을 익히지 못하는 그런 내면적인 어떤 자료가 쌓여지지 않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분열성적이 되면 너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가 너무 내향적이었다 해도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은 또 그런 가족이기 쉬워요. 그러나 이게 기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엄마와 아빠가 꼭 그런 사람이다.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군가가 뭐 둘 다 그러지는 않겠죠. 한쪽이 그런 사람이면 이제 아빠가 이 분열성적인 사람이면 엄마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엄마가 아빠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계속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 엄마가 예를 들면 형하고 이야기한다든지 고모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계속 대화하는 것을 어렸을 때 그래도 보고 자라. 그래서 보고 자라면은 이 아이는 이 아버지가 분열성적인 것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엄마와 아빠와 살고 그리고 아이, 그리고 더 긴밀한 어떤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꼭 그렇게 분열성적이지 않더라도 엄마도 직장에 가고 아빠도 직장에 가서 엄마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아이들이 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간화, 정신화, 뭐 이런 어떤 인식화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분열성적인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이 함의를 갖게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또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와 대화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얼마나 중요한가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은 공부. 한글을 어떻게 깨우칠 것이며 영어를 어떻게 깨우치고 받아쓰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영어를 어떻게 따라가고 수학을 어떻게 따라가고 학교 점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둬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정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서로 대화를 하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정서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되거나 뭐 어떻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 될 사회적인 어떤 스킬, 언어적인 스킬, 그것들을 또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갖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분열성적인 성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상담하는 선생님들 사례를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얘는 지금 어떡하지? 인간이 돼야 되는데 외형은 인간적으로 이제 어른이 돼 가는데 내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말하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눈치를 채거나 그것을 대응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혼자서 놀고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굉장히 외롭고 이렇게 동떨어진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적절하게 하기가 힘든 거죠. 말이 통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싹싹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 말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촥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화가 이 컵을 어떻게 하지? 컵이 이게 옥색이야. 그래요, 옥색이야. 근데 나는 옥색보다는 하얀색이 좋아. 이게 되게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조금 불편한 게 다른 거는 아니고 그거 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얘 말은 나는 이 색의 컵이 좋지 않고 하얀색이면 좋겠고 이런 색은 왜 내가 불편하다 뭐 이런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내가 좀 쓰는 게 불편하네. 혹시 하얀색 컵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내가 조금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불편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충분히 이 컵이 불편하다고 말한 건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상대방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컵이 혹시 하얀색 컵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얀색 컵 있으면 어쩔 건데? 똑바로 말을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이 자극에 누군가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힘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또 밀어내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문을 또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죠.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게 되고 혼자만 하는 것들을 선호하게 돼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질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뭐 말은 있지만 너무 냉정하고 냉혹해서 서로 말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면의 정서적인 어떤 자료들이 척척척척 쌓여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다 해석이 되고 튀어나와야 될 것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분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되게 빈약하다. 그리고 적절하게 하기가 힘들고 그 하기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더 뒤로 물러나는 성격으로 자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이 아니라도 실은 이 챕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해보죠.